네, 시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리뷰했던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니, 메타버스 주들이 그래도 한 달 전에 좀 시세가 분출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 하락에 과하게 밀리다가 다시 상승 이전의 수준까지 돌아오자 또 애플과 엮이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믿고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혹은 믿고 들고 가도 괜찮을지 혹은 믿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건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를 모셔봤어요. 기보증권 사용관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안 좋은 거는 소신 있게 안 좋다 하시니까 네. 네, 메타버스 이야기를 오늘 사용관 차장과 함께 나눠볼게요. 네. 오늘장에 이들 종목들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 얘네만 오른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네. 그냥 시장의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장 덕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랠리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아,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는 있어요,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사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될지 저는 솔직히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쪽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좋긴 합니다. 개인들만 2천억 팔고요. 외국인이 1,300억 그리고 기관에서도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연기금만 사는 게 아니라 투신하고 사모펀드도 일정량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3%를 넘기는 상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메타가 지금 다음 주에 연례 가상현실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한다고 해요. 메타 커넥트를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조금 PER을 높게 적용받았었던 밸류가 상당히 높게 적용받았었던 고성장주들이 오늘은 가파른 상승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AR, VR, 프리미엄 헤드셋 프로젝트 캄브리아 공개를 한다고 하고 이게 관련 제품 대거 출시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현상들은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적인 1년 전에 그 메타버스 열풍을 또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챙겨봐야 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맞아요. 네. 네. 팬데믹 시대에 급등한 메타버스였잖아요.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70, 80%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네.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최근에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데 네.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로봇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로봇은 사실 뭐 빠졌다고 하기엔 너무 맞아요. 많이 올랐죠. 예. 그럼 또 방산 쪽도 우주항공 쪽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네. 요들과 비교하면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들은 실체가 있습니까? 아, 글쎄요. 실체가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쵸. AR, VR, XR 기기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로 어느 정도 파고들고 있다. 침투율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일상생활까지 들어와서 너도 하니 나도 해 이러면서 전부 다 한 10명 중에 8명, 9명이 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대로 5년,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약간 얼리어답터라고 하죠. 앞서 나가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점점 일반인들까지 이런 트렌드가 퍼지고 있다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미국 긴축, 러우 전쟁까지 뭐 너무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많이 터지면서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고점 대비해서 80%까지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또다시 갈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동성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유동성이 어디로 유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 관련된 쪽들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4차 산업과 별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반전되어서 연준에서 긴축의 고삐를 다시 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에는 이런 쪽들은 지금 어느 정도 침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만큼 시장 전망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사명을 메타로 바꾼 네. 회사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 회사 잘 지내고 있나 한번 며칠 전에 주가를 봤거든요. 네. 아니, 물론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메타의 주가는 아, 정말 많이 그렇죠.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메타도 안 가고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안 가는데 그거에 대비하면은 사실 네. 메타버스의 그 기기, 하드웨어, 부품주들은 최근에 그래도 잘 간 것에 속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 메타버스를 단순 테마로 볼까, 성장 기대를 갖고 볼까, 사용관 차장님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 투자 네. 의견 전해주시죠.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네.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쪽들까지 유동성이 흡수될 만한 여력이 없어요. 회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국인들은 대형주, 반도체 시황 업황 좋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는데도 그거 과대 낙폭에 의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언제까지고 계속 여기 붙어 있으리라라고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향성은 명확한데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로 좀 좁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우리가 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유동성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 이런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되겠죠.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때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행보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들이 갖춰졌을 때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이슈를 다루면서 쪽에서 이것 여쭤보고 저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뭐 꼬치꼬치 물을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쵸.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은데 네. 믿을 수 있을 만한 기기가 이제 나옵니다. 맞아요. 애플의 XR 기기잖아요. 이 이벤트 오늘 뭐 애플페이 이야기 나오면서 또 관련주도 오르는 거 네. 보면 확실히 애플이 시장에 던져주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그럼요. 큽니다. 네. XR 기기가 보급되는 순간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XR 전화기가 보급되는 순간부터 이 메타버스주가 완전 활기를 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 기기의 그 보급량을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보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돼가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렴한 기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속에서 실질 소득 감소하면서 지갑을 닫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올해죠. 올해 22년이죠. 올해에 약 2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10년, 한 8년 정도 경과한 2030년에는 5조 달러. 그러면은 거의 한 7년, 8년 동안 25배의 초고속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평균으로 보면은 거의 한 80%씩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GDP, 한 해 GDP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이런 쪽들에서도 XR 헤드셋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왜 출시하겠습니까? 미래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이걸 트렌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에서 안에서 기업이 짜놓은 판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은 침투,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 빨리 팔린다면은 그리고 또 강도가 세게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체험하면서 이게 정말로 허상은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점점 더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키워드로 부각되고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그만큼 주가 상승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방에 메타버스 관련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네. 메타 별로 안 궁금이라고 올려주셔서 네. 상처받았어요. 네. 그럼 안 돼요. 네. 메타버스 주들이 근데 또 네. 그것도 있죠. 오늘 오른 메타버스 그 안에서 상승폭이 큰 것들은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네. 이 디스플레이가 의미하는 바가 메타버스 기기 쪽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올린 건지 아니면 네. 최근에 그 삼성의 뭐 디스플레이 쪽 투자 쪽으로 해서 장비랑 엮여서 오른 건지 예. 뭐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둘 둘 다? 다. 예. 네, 둘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그 삼성 쪽의 투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대기업 단에서 투자, 디스플레이 업황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래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 장비주들은 그 사이클이 명확합니다. 대기업 단에서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캐펙스가 증가되면서 순차적으로 벤더사들도 영향을 같이 받고요. 그런 투자들이 침체되고 또 죽는 시기에는 그만큼 실적이 떨어지면서 정말 실적 잘 내다가 적자 전환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목에 조금씩은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뭐 XR 기기 이런 쪽들도 또 출시가 되면서 당연히 이런 XR이라던가 이런 거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양쪽의 이슈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투자가 언제 정확하게 될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연속적으로 출시되는 애플이라던가 메타, 구글의 XR 기기, VR 기기, AR 기기 이런 쪽들이 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나요? 네. 네. 기기가 많이 오를까요? 소프트웨어가 오를까요? 라는 질문도 왔는데 네. 실제로 저희 메타버스 처음에 열풍이 불었을 땐 기기부터 올랐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발주로 올랐던 소프트웨어주들이 네. 뭐 게임도 붙여, 미디어 콘텐츠도 붙여, 이것저것 다 붙이면서 정말 네. 폭발적으로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구간에서 메타버스의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가본다면 네. 물론 뭐 전성기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주가상으로 본다면 기기가 이번에 1번 타자일까요? 소프트웨어가 1번 타자일까요? 일단 아직까지도 좀 기기 쪽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기들이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아직까지 콘텐츠는 만든다고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많이까지 확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XR 기기 이런 것들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내장되어 들어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발전도 순차적으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복합적으로 다들 이런 기기들을 연달아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의 판매량에 조금 더 주가가 좌지우지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장비라던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실적의 가시성을 가지고 조금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련주를 좀 정리하자면 뭐 탑픽이 네.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어떤 메타버스주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OLED 그리고 증착 장비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거기다가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이런 업체들이 먼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항상 이 테마가 오를 때는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도 뭐 저도 여기서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굉장히 연동이 되면서 잘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그런 업체죠. 거기다가 뭐 영우 DSP 그 밑쪽으로도 뭐 거의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다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흐름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XR 기기, 이런 관련된 기기들의 출시와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주가 흐름이 연속적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까 커지는 이런 시장 규모를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의 수혜는 점점 더 뚜렷하게 숫자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자이언트 스텝, 미디어 스튜디오 그리고 맥스튜디오들도 관련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특히나 많이 올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또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함께 게임주도 반등을 할까요? 라는 네. 의견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메타버스 그 옷 가지고 옷을 입은 게임주들이 더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네, 맞아요. 어때요? 이번에 메타버스가 또 상승을 한다면 게임주들까지 멱살 잡고 올라가 네. 줄까요? 그러면은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동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에 몰리는 만약에 이 유동성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먼저 올 텐데 그 이후에 게임주들까지 같이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언제 투입될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업종과 섹터에서 일단 시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들 그리고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런 쪽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뭐 엔터, 게임 이런 쪽들이 저는 그런 기기들과 굉장히 특화가 잘 되어 있고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은 비용과 시간, 효율성 측면을 본다. 좀 제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살짝 하기 싫어요, 저는. 근데 그게 XR, VR 기기로 똑같이 피로도를 주면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향후에도 이런 게임주까지도 분명히 넓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될 만한 그런 시기가 오면은 게임주는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좀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죠. 네오위즈처럼 그동안 우리가 강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콘솔이죠. 콘솔 게임 같이 장르와 어떤 이런 게임 기기 분야에서도 다양화를 해나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게임주까지 챙겨서 올라가기에는 워낙 시장에 돈도 자금도 많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또 내 관심 종목 안으로 넣어둘 만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까 이제 대기업들 딴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XR 기기 보급률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좀 진행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마이크로 OLED 업체인 선익 시스템을 저는 좀 대장주로 꼽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고객사 보유하고 있는 풀을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BOE, CSOT처럼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유수의 디스플레이 고객사들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올 곳이 많다라는 게 강점이 또 될 것 같고요. 일단 소형 OLED 증착 장비에서는 시장이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80%까지 달할 정도로 일단 기술력과 레퍼런스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걸 이제 대형까지 잘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6세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죠. 그쪽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300mm 웨이퍼를 또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향후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XR, VR, A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 특화된 기업들은 분명히 이런 곳에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은 업황이 안 좋지만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또 이 트렌드를 타면서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때 양쪽의 수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익 시스템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이 종목 착한 날개 시스템. 맞아요. 어제, 네, 착한 날개. 그러네요. 어제 김인수 대표님이 마감 공략주로 마감해서 한다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뭐 7% 정도 오르는 거 보면 민수 대표님한테 저희가 잘했다 굿잡 하나 잘하셨어요. 문자 넣어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 상단 분홍색이죠. 가장 두터운 매물대다 보니까 23,000원을 뚫지 못하고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기다 21선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맞았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 이용해서 121선까지 다시 하락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기회 준다고 하면 분할 매수 진행하신 이후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부근, 거의 쌍고점 형성하고 있는 부근이죠. 거기를 잘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만 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또 사용자 차장과 함께 이야기한 도중에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